저는 월 1,000만 원의 순수입을 가지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아내에게는 매달 200만 원의 현금과 제 카드를 주며 육아 가사를 부탁하고 맞벌이는 안 해도 된다고 말을 하고 산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작은 사업을 하였는데 그 사업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아 사람들이 활동하는 낮에는 푹 자야 하는 생활 리듬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아내와 결혼을 하였을 때는 아내가 보고 싶어서 집과 회사를 매일 오갔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점점 가정에 저도 해야 할 일이 늘어나자 낮에 푹 자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고 집에 가지 않고 하루만 창고 옆쪽 방에서 눈을 붙이고 있는다는 게 혼자 있는 게 편한 걸 알았고 점점 저는 아내에게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집으로 가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급기야는 그쪽 방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게임을 하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돈을 벌어 아내에게 부족하지 않게 주었으니까 남편으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가사 일을 하며 저는 저의 몫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몫을 다하는 게 가정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고 아이들은 아내의 교육열과 저의 경제적 지원으로 별 탈 없이 독립하여 나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누구를 알차게 살고 싶어서 저의 사업을 다른 사람을 사장으로 앉혀놓고 집에서 무엇을 할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팝상에 매일 올라오는 똑같은 반찬이 지겨워서 잔소리를 좀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왜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참견 좀 그만해요. 왜 나를 타박하는 거죠? 라고 화를 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말을 들어본즉 계속 집에 제가 있으면서 목소리도 커지고 화도 잘 내고 잔소리도 심해지고 반찬 투정까지 하니 비위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돈 벌으라고 안 하고 집안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해줬더니 그 쉬운 반찬도 신경 써주지 않겠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아내는 과거에 제가 일하느라 바빠 가정에 소홀하여 모든 걸 혼자 감당하느라 힘들었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법이 없는 제가 미웠고 외로웠다고 과거의 모든 일을 다 풀어냈습니다. 그간에 담아두었던 원망의 화살을 저에게 수없이 날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꿈꿔왔던 노을을 그릴 틈도 없이 저희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아내는 일찍부터 우리 관계가 금이 가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야 그 심각성을 알게 된 것일 겁니다. 눈만 뜨면 저희는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어 눈을 흘기거나 싸우기가 일쑤였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게 힘들어 잠깐 밖에 외출을 하고 돌아온 어느 날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 후 호텔에서 긁은 카드 내역이 딩동하고 떴습니다. 조금 있다가 호텔 라운지 바에서 결제되었다고 딩동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일단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혼을 할 수는 없고 저러다가 들어오겠지 하고 좀 더 놔두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돈을 물쓰듯이 썼고 제 전화기에서 딩동딩동 하는 소리도 불이 났습니다. 저는 혼자 불도 안 킨 컴컴한 주방에서 간단하게 컵라면과 김치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괜히 반찬 투정을 해서 일을 키운 것 같고 혼자 집에 있으니 사람의 온기가 없어 냉랭하기 그지의젤 없었습니다. 축구 채널을 봤다가 뉴스를 봤다가 여기저기 채널을 돌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눈은 TV를 향해 있지만 머리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원망과 저에 대한 연민으로 억울하였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지는 시간만큼 저의 외로움도 커지자 아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제 도움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육아와 가사를 돕기 싫고 귀찮아서 도망가고 싶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와 더 일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를 대며 집에 가지 않고 창고 옆 쪽방에서 총각처럼 자유를 느끼며 산 게 떠올랐습니다. 그게 아내를 그렇게 외롭게 하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간의 오해를 풀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또 요즘 아내에게 했던 과격한 행동으로 상처를 준 것도 미안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회사에서 쓰던 말투가 늙어가며 더 고약해져 갔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일단은 지금 쓰고 있는 카드를 정지시키지 않고 마음껏 쓰게 놔두었습니다. 여태 마음고생했으니 실컷 화풀이 하라는 뜻으로 말입니다. 한 달째 되던 날,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기왕 쓰는 거 해외 가서 폼나게 쓰고 오지 겨우 국내 호텔이야. 아내는 말했습니다. 좀 무서워서. 혼자인 게 좀 그러잖아. 해외는 더 무섭고. 아내가 이렇게 겁이 많고 소심한지 미처 몰랐습니다. 말하는 얼굴에 자그레지기 시작한 주름마저 귀여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랬나는 듯이 둘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고 아내가 싫어하지 않게 욱하는 소리도 지르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또 삼시세끼 반찬을 바꿔 만드는 노구가 얼마나 힘든지 혼자 있으면서 알게 되어 저는 반찬은 차마 힘들고 엄두도 나지 않아 대신에 커피를 내려주고 같이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아내를 데리고 아내가 좋아할 만한 시골에 있는 예쁘고 아담한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카페 앞에 있는 들꽃을 보며 아내가 감탄을 합니다. 아직 나이만 먹었지 아이 같은 아내를 든든히 지켜주며 남은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